네, 개장 전 보셔야 될 소식들 6가지로 정리를 해와왔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중동과 관련된 악재 소식이 계속 이어지게 되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우리 한국까지 포함해가지고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대응책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기획재정부 쪽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태와 관련을 해서 성명을 좀 냈는데요. 이 높은 경계심을 갖고 있고 금융 외환 시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겠다라는 게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서 국제기관 공조하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관점이고요. 또 이번 사태로 국제 유가가 계속 급등을 하고 있는데 우선 단기적으로 확대가 좀 되고 있지만 사태 초기인 점을 감안했을 때 여러 가지 아직 움직임은 제한적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전쟁과 관련된 사태 전개와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외 시장들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한편에 필요한 경우 상황별로 공조를 하겠다라고 밝혔다는 점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런 내용들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미국 종목들이 있는데요. 바로 방산주하고 정유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다시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일제히 방산업체들이 폭등을 하게 되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9일 뉴욕 증시의 대표적인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전 거래일 대비해서 8.9% 오르면서 436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단순히 이 대장주만 움직인 게 아닙니다. 다른 중소형단에서는 노드룹 건맨 코퍼레이션이 11%, 그리고 제너럴 다이나믹 코퍼레이션이 8.4% 역시 동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중동 분쟁이 고조가 되면서 방산업체들이 이 무기 수출로 인해서 특수를 누릴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것이고요. 에너지 업체들의 주가 역시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요. 이제 국제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정제 마진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날 원유가 4% 이상 급등을 했고 관련주인 마라톤 오일이 6.6%, 코노코필립스가 5.6%, 옥시덴탈 페트롤륨이 4.5% 이렇게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날 원유 시장의 전문가들은 원유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시장에는 큰 충격을 주겠지만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고 미국 증시가 그렇기 때문에 큰 타격을 받지는 않은 것이다라고 분석했고요. 하지만 이제 분쟁이 확산돼서 여기에 만약에 이란이 휘말리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란이 통제하고 있는 것 중에 이 원유 수송과 관련이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 있는데 이란이 여기에 이제 엮이게 돼버리면 미 증시에서도 바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경고도 동시에 내놨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상승세 오늘 나올 수 있을지 좀 체크해 봐야 되겠고요. 원유 관련해서는 S-오일, SK이노베이션 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반도체 관련된 내용 좀 체크해 보시죠. 자,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사실상 무기한 유예하겠다고 우리 측에 통보했습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중국 내에 있는 반도체 공장을 수출 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 그러니까 줄여서 VEU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걸로 지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앞으로 별도의 허가 절차랑 그리고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하겠다는 최종 결정을 전해왔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들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인 허가 방식을 뜻하는데요. 여기에 포함이 되면 이제 별도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 통제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60.5%를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공급자로서 좀 인정을 받은 것으로 얘기를 하면서 향후 미국과 한국의 공감대도 이번 미국 정부의 큰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고도 대통령실에서는 해석했습니다. 네, 관련해서는 리노공업, 하나마이크론, HPSP, 주성 엔지니어링과 같은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 오늘 같이 보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동차, 전기차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K 배터리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여태까지 얼마만큼의 수주를 좀 내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기사가 되겠는데요. 지금 탄탄한 고객층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 배터리 3사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 전 세계적인 전기차 판매 둔화로 인해서 3분기 실적은 다소 위축이 될 수 있겠지만 1,000조 원이 넘는 수주 잔고를 확보하게 되면서 중장기 성장력을 확보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관련 업계에 따르면 3분기 들어서는 국내 배터리 3사의 총 수주 잔고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1,000조가 넘을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수주가 440조 원이라고 얘기를 했고, 최근에 일본 완성차 기업인 도요타와 30조 원의 장기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500조 원에 근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SK온 역시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290조 원을 모인 것으로 좀 집계가 되어 있고요. 현대차 그룹과의 북미 합작 공장이 설립 등이 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까지 반영되면 300조까지 가능하다라는 관점입니다. 여기에 삼성 SDI 역시 260조 원의 수주를 보여주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K 배터리 3사가 이제 좋은 수주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3분기와 관련된 실적이 약간 주춤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는데,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메탈 가격의 하락에 따른 판가 인하가 주요 원인이 되겠지만 단기적인 악재로서 보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별 종목 두 종목 정도 체크를 해볼 텐데요. 시간 외에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우선 대웅제약을 모회사로 두고 있는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자가 면역질환 쪽에 포인트를 둔다라는 그런 관점인데요. 대웅제약과 한올바이오파마가 최근 6개월 동안 자가 면역질환 특허를 빠르게 3개를 추가 등록했습니다. 총 6개의 특허를 가지게 됐다라는 점 시장의 관심 포인트가 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예전에 나왔던 내용이죠. 이 국제 파트너사가 이뮤노반트인데 이쪽에서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가 초기 임상 일상 데이터가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이것 역시 또 하나의 촉매제가 종목에게 반영됐다라는 관점이고, 여기에 대웅제약은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프로젝트를 동시에 3개를 진행한다라는 얘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경구용 그리고 난치성 피부질환 이런 쪽이 되겠는데요. 내년 상반기 안에 신물질을 발굴해서 시장에 공개한다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시간 외에 자회사인 한올바이오파마가 강세를 보이게 됐습니다. 자, 다음은 양자 컴퓨터 관련해가지고 코이버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는데요. 이제 국회에서 6일날 양자 과학기술 및 양자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제 법률에서는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양자 기술을 지원하는 기기들, 그러니까 레이저라든지 냉동기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5년마다 기술 육성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러한 법률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걸쳐서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코이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정부와의 양자 컴퓨터 사업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고, 또 세계 최초로 양자 내성 암호 모듈을 개발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시간 외에서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